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24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19. 1차 출동 2번째. 3월 28일 일요일 오전부터 출동했다가 취소하고 돌아오는 해프닝을 치르고 수경지로 돌아와 복장을 해제하고 우리들은 정비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맘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다시 출동 명령이 떨어진 것이 16시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황당한 것이 이번에는 아예 예비 명령도 없이 즉시 집합 명령이 전달된 것입니다. 또다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 중대원들이 편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나는 양말까지 벗고 있었는데 즉시 집합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정말 입에서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복장을 해제하고 휴식하는 것을 중대장이 다 보았으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즉시 집합하라니 도대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것인지 마치 우리를 골탕 먹이려 심술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늦게 집합했다고 중대장에게 경을 치렀던 터라 찍소리 못하고 급히 복장을 갖추며 집합했습니다. 많은 전우들이 옷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군화끈도 제대로 매지 못한 채 달려가면서 복장을 가다듬었습니다. 나 역시 양말을 신을 여유도 없이 맨발에 군화를 신고 달려나가야 했습니다. 군대서 양말도 신지 못하고 출동하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무튼 급히 출동해서 취사장 앞에 가니 군용 트럭이 대기하고 있다가 승차하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맨발에 군화를 신고 뛰어다니면 살갗이 벗겨질 것이 빤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차를 타고서야 겨우 호주머니에 넣어온 양말을 신고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차량까지 지원할 정도면 대대에서 이미 작전이 통보되었을 것인데 어찌 예령도 없이 갑자기 즉시 집합을 시켰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임 중대장이 군기 잡으려고 일부러 그러는가 싶어 더 화가 났습니다. 아무튼 10여 분 차를 타고 가서 어느 마을 앞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국리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우리는 평소에 배웠던 대로 사주 경계를 하며 상기한 뒤 다시 전술적 이동을 하면서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야트막한 야산에 작은 소나무 사이로 마른 억새풀만 군데군데 있는 황토산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각 소대별로 자리를 지정받아 지형지물과 수목들을 엄폐물 삼아 매복을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우리의 임무가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복하고 있는 야산에 앞에 있는 논밭 개활지에 황군 공수부대가 낙하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낙하할 때 공격 섬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황군이 탄 헬리콥터는커녕 황군 코빼기도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수없이 오고 가는 청군 군용 트럭들과 행군 행렬 그리고 미군들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곳이 과연 우리의 매복 지점이 맞기나 한 것인지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나중에 헬기를 타고 와서 내리는 병력이 있어 긴장하면서 주시하는데 그들은 우리의 아군인 청군이었습니다. 누군가 고참 중 한 명이 그들을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쟤네들 오늘 밤새도록 걸어가야 할겨. 전부터 고참들에게 많이 들었던 10분 헬기 타고 가서 8시간 걸어온다는 그 전설의 공수작전 이야기입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기온은 뚝 떨어져 싸늘한 기운이 엄습했습니다. 우리는 국리 뒷산에서 아무런 상황전개 없이 지리한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오후 6시 30분쯤
저녁 식사를 하라는 전달이 왔습니다. 저녁 식사는 아침에 수령했던 개발 전투식량이었습니다. 이것은 본래 끓는 물에 15분 정도 데워 먹어야 하지만 매복 중에 불을 피울 수 없었기에 생쌀이나 다름없는 그것을 그냥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으려니 차라리 건빵보다도 못했습니다. 나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생각해보니 아침에 수령했던 개발 전투식량이 오늘 점심 식사용이 아니라 저녁 식사용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출동한 것은 계획이 없던 것이었든지 아니면 개발 전투식량을 수령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발대발하며 급히 출동시켰다가 슬그머니 취소하고 철수하면서도 왜 그랬는지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은 중대장에게 또다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나는 중대장의 지휘를 보면서 앞으로 남은 훈련도 여러모로 힘든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서도 1시간 이상을 떨며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변은 깜깜해져서 낙하하는 황군 공수부대를 공격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이 와서 내 코를 베어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밤 8시가 되자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내심 돌아갈 때도 출동할 때처럼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길 바랐지만 그것은 꿈같은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노도 보병에게 그런 호사는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터벅터벅 걸어서 수경지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허탈감이 몰려왔습니다. 아침부터 출동한다고 설치다가 취소되고 오후에 또다시 벼락같은 출동을 했지만 아무런 상황도 없이 되돌아간다고 생각하니 허탈하기 그지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돌아가는 발걸음은 폐잔병 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 없이 그저 터벅터벅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수경지에 도착하니 밤 9시. 도대체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무얼 했는지 도저히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허둥지둥 서둘러 출동했다가 뒤돌아오는 해프닝을 겪었고 오후에도 벼락같이 출동했지만 결국은 아무런 한 일이 없이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정말 하루 종일 무얼 했는지 손에 잡히는 것은 전혀 없었지만 그러나 몸과 마음은 너무 힘들고 지친 하루였습니다. 내일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한다는 전달을 들으며 그대로 텐트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